장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두환 씨 초상을 거는 문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한 건데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반응 더 속도가 나가야죠. 네. 되게 늦고 아니 그분 쿠데타를 한 사람이고 예.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내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존영과 관련해서 뭐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그럴 일이 없다, 뭐 논의한 바 없다가 아니라 그럴 일은 없다라든가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라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의힘도 그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인데 민주주의를 힘으로 뒤엎으려 했던 내란을 일으켰던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초상화를 우리 정당에 건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그 발언을 한 우리 당원이라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그분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자제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 뭐 좀 모양은 안 좋지만 내가 좀 모양은 구기겠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습니다라고 선언할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을 강행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뭐 중간에 철회하거나 뭐 미루거나 연기에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자기 본인의 리더십에 너무나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요. 선택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적당히 정청래 대표의 네. 퇴로를 황현선 최고위원이 열어줬었거든요. 수임 기구를 만들 때 그렇죠. 지방선거가 합당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네. 네. 수임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제안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 퇴로를 본인이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그 지금 최고위 자체가 친청 반청 네. 나눠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위로 올려야 되고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 올리는 절차는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출입 기자긴 한데 민주당도 출입을 네. 했었기 때문에 과거를 반추해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 올라갈 때 만약에 그 가부동수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그 캐스팅 보트를 원내대표가 누군가가 지게 되면은 이제 원내대표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만약에 거기서 중앙에 올리는 의결 절차를 이제 반대해버리면 그거 자체는 합당이 추진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예. 국민의힘에서 보고 자, 있습니다. 정천회 대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정면 돌파할 예. 거라고 보고 정천회 대표 스타일이긴 하죠. 네, 정청래 대표의 저는 대권 플랜은 이미 가동됐다라고 예. 봅니다. 아니 정천회 대표의 대권 플랜과 조국 대표의 대권 플랜이 상충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은 차에 타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일단은 주류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예. 그 두 비주류 후보가 정천회 대표가 비주류라고 하면 본인은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확실히 그 본인은 확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치 문법이 바뀌었다 기존과 예. 당원 주권주의로 바뀌었고 1인 1투표제 내가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유튜브 문법 유튜브 권력에 대해서 내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지금 그렇게 해서 돌파해낼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뭐 스피커라고 하는 뭐 유시민 작가나 다른 뭐 방송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정천회 대표의 생각에 동의한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달라진 기존과 달라진 그 정치 환경 문법에 정청래 대표가 되게 빠르게 올라타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만큼 지금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딴지 게시판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 글을 1,500건이나 예. 썼다라고 10년간. 다른 거 그 뭐 저 밑에 후배 의원들에게 그런 저기 조언도 한 적이 있죠. 강의하면서 네. 그거 열심히 봐라. 그렇죠. 거기에 그 의견이 다 담겨 있다. 네. 근데 정천회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합당합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라고 이건 그렇죠. 제가 아주 정천회 대표와 가까운 의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여서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 쪽에서는 우리는 절차적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조국 대표의 동의 없이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조국 대표도 설명을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내용에만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는데요. 조국 대표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요.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저희 한국일보와도 인터뷰를 했었고. 예. 그리고 그 이제 호남에서의 일당 독재를 깨는 게 본인의 정치적 숙명이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과 합쳐가지고 가는 거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정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네.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 없이
아니, 공개적으로 합당에 동의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저는 취재한 결과를 얘기한 거지. 네. 조국 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저 다만 이제 조국 그 혁신당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은 민주당 논란이 진행되면 무리 없이 가는 수순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대한 조국 대표도 분명한 입장은 내놔야 되고 일단은 논의에 본인들은 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영화 대사가 또 생각나고 광고 카피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뭐 정치는 마찬가지죠. 뭐 예전에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하는 격언도 있지만 예? 기존 정치도 움직이는 거고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움직인 이유, 변화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지지자들 같습니다.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이렇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박지원 의원, 최고령 의원이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사망 기사만 아니라면 정치인은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 요즘 기사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별개 문제로 하고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초상화를 당사에 걸자는 고성국 씨 유튜버죠. 이 제안에 대해서 왜 대표는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니 이미 저 대변인 통해서 공지했다. 우리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다. 이거 알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 지적하고 급기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SNS를 통해서 이런 정당이라면 우리 아버님 초상화는 그냥 내려달라. 우리 아버님이 그 정당에 우리 아버님의 초상화가 걸려있을 이유가 없다. YS 정치인을 내다버린 수구 집단으로 국민의힘은 변질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이야기죠. 그리고 김현철 씨의 아들이 또 아마 예. 오세훈 청와대 행정관에도 있었고 지금 오세훈 씨 시장 돕고 있죠. 예, 정무 비서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제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존영 사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영 사진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존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요. 이 초상화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거 존영이라는 거 되게 높여 부르는 말 같은데 일단 왜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다만 뭐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 김현철 씨가 얘기한 극우 유튜버라는 게 고성국 예. 씨잖아요. 근데 고성국 씨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라는 불만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김현철 씨 관련돼 갖고 취재를 해본 결과 본인이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뭐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 평소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존영 자체라는 그 이 논을 가져온 것 자체가 왜 우리는 전두환은 뭐 계승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말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김현철 씨가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그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중앙 여론조사 연구소 이런 곳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발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성국 씨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워낙 친했다는 거죠 예전에. 예.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길이 많이 달라졌는데. 고성 씨가 예전에 사실은 지금 86세대들 뭐 고대들과 함께 그렇죠.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하고 예. 그다음에 김영준 명지대 정책하고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갖고 김현철 씨를 보좌했던 분들인데 지금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 자체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한다라는 것 같고 예. 다만 지금은 이제 그 YS 존영 문제,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초상화 문제, 요 문제로까지 이렇게 흘러갔지만은 본질은 고성국 씨의 말대로 흘러가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한겨레 신문 만평인가 보셨어요? 저 못 봤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
고성국 씨인가가 전환기 씨를 이렇게 보면서 전환기 씨는 이제 옷에 뭐 윤어게인이라고 써 있고 그랬더니 그 고성국 씨는 전어게인을 해놓고 그 윤어게인을 딱 보면서 뭐 패션 진부하기는 뭐 이런 식의 예 이제 우리는 윤어게인에서 이제 전어게인으로 더 간다 뭐 이런 식의 만평까지 오늘 등장을 했더라고요 신문에. 근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 전두환 씨 초상을 거는 문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한 건데 근데 거기서 전혀. 멈추면 안 되죠. 반응 그렇죠. 속도가 나가야죠. 네. 예, 되게 늦고 예. 아니 그분 쿠데타를 하는 사람이고 예. 거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내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존영과 관련해서 뭐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 그럴 일이 없다, 뭐 논의한 바 없다가 아니라 그럴 일은 없다라든가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라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의힘도 그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인데 민주주의를 힘으로 뒤엎으려 했던 내란을 일으켰던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초상화를 우리 정당에 건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그 발언을 한 우리 당원이라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그분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자제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고 우리가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더 엄중한 그 이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당연히 나가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존영이라는 표현을 쓰니 국민들 보기에 이게 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냐, 광주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지금 고성국 씨를 특별 그렇죠. 당원이라고 말했던 그 김재원 최고위원 조정훈 예. 인재영입위원 조정훈 예 거기 인재영입 고성국 위원장이- 방송에 나가서 네, 예. 네. 인재영입 위원장이 됐고 이분이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인재영입을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예전에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한 적이 부정선거를 뭐 옹호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지금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참 회의를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저 SBS 손영환 기자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 징계 심사 착수 오늘 저녁에 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심사를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하는데 김 기자도 혹시 뭐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직후에 이제 그 일종의 정치적 반격으로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럼 보통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계는 서울시당에서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데 징계가 확정되려면 이게 또 최고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윤리위로 넘어가게 예, 되거든요. 예. 그럼 중앙윤리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어쨌든 간에 입김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만약에 서울시당에서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해서 위로 넘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방금 이 고성국 씨 논란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장동혁의 정체성은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반한동훈, 윤어게인. 근데 반한동훈 했잖아요. 제명으로. 예,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어게인류의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요청되고 장동혁 대표가 그걸로 인해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욕먹고 저렇게 하면 이쪽에서 욕먹고 예. 그런 상황 딜레마에 처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 심지가 굉장히 굳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로 만나면은 이제 본인이 가는 방향에 대한 분명히 뚜렷한 게 네, 있어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대외 메시지 자체는 이제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현재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놓고 가지 않겠다라는 뜻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도 예. 그래서 방금 이 김동 기자 얘기처럼 너무 궁금해서 장동혁 대표 측근들을 많이 취재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어떻게 이길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이 49대 41로 끝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 결과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측이랑 국민의힘은 지금 오독하고 있는 것처럼 예. 느껴져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고립을 자초하는 것도 지난 대선 결과를 오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바닥을 쳐도 이 정도다. 결국에는 선거 앞두고서는 지지층 결집할 거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더 강성 지지층 많이 불러 모으냐의 싸움인데 그러려면 내 방향은 잘못되지 않았어라고 방금 김동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예. 종교적 소명 의식과도 굉장히 강하게 종교적 소명 의식이요? 기독교적 소명 의식과 굉장히 강하게 결부돼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예. 그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를 해야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취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강성 지지층,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려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야, 내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나가는 거지. 내가 질 것 같은데도 나가서 투표하는 적극 지지층이 그 의외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선거 때마다 승패가 결정되는 게 우리 지지층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죠, 중도층은 그렇죠. 있다 없다는 논쟁은 저 차치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망이 불투명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적극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투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오늘까지를 아마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과 사퇴를 요구한 정치인이 있으면 본인도 직을 걸고 오늘까지 얘기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아마 또 질문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재심을 요구하거나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어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직을 걸면 됩니다. 뭐 이건 결과적으로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같은 논리라면요. 예. 이재명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장동혁 대표가 펼친 적이 있는데 예. 그럼 탄핵 투표에 붙이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 의원직은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종류의 그런 반론들이 또 논리로 예, 그 같은 논리라면은 예.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런 논리들이 이제 다른 쪽 이제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발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왜 50대 50으로 다시 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갔는지 그렇다면 왜 70대 30으로 하자고 나경원 의원이 단장이었던 그 기획단에서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던 건지. 이 50대 50은 사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예. 것 같고요. 중앙당에서 50만 이상의 50만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 오니까 24곳 정도 돼요. 서울 강동구가 한 49만 명 되는데 예. 여기가 국민의힘이 14개를 갖고 있고 민주당이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50만 이상이면은 국회의원 지역구로 치면은 가불병 3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체장들이 굉장히 전직 의원들도 많고요. 힘이 센 곳인데 여기에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이제 좀 당을 더 장악하겠다. 이런 종류의 좀 의지를 많이 내비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 장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 그것이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본인이 가야 할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갈 각오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나가도 어차피 이 상태로는 후보로 나가도 그 승산이 없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 시장 쪽은 그러면 이제 본인을 안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 서울시를 전략 공천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유로 해갖고 이제 그 아예 경선에 참여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두 가지 경우에서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진짜로 파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는 또 다른 종류의 파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 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그 주변에 있는 뭐 그 정치인들은 뭐 오세훈 시장 뭐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로 또 정책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로 우리가 새로운 인물을 공천한다면 오히려 승산이 있다. 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누구라고 했을 때는 내놓는 인물은 또 없습니다. 네. 그게 좀 답답한 이미 대목이죠. 지난주에 여기서 얘기 많이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나경원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신동욱 의원, 그렇죠. 신동욱 근데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고. 윤희숙 전 의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결이 다르죠. 거기는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네. 장동혁 대표 쪽에서 생각하는 후보는 아니다. 예, 윤희숙 전 의원도 장동혁 대표 쪽이랑은 그렇게 막 커넥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 의지는 강한 거 아니에요? 예, 엄청. 근데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요. 제가 최근에 상가를 갈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날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정말로 사람이 없다고 부인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는 조직선거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나가는 분들이 또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착 돼야 진행돼야죠. 되는데 좀 속된 말로 아니 구의원
하기도 조금 그런 분들이 뭐 구청장에 도전한다라는 좀 볼멘토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후보를 제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후보 찾기가 어렵다. 어렵습니다. 저희만 해도 사실 민주당처럼 서울시장, 뭐 차기 서울시장, 뭐 정원우 성동구청장 이런 사람이 그래도 좀 새롭고 정책도 되고 이런 분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은 사실 저희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없거든요. 오 시장 쪽은 경선에 가도 자신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은 구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출마한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나가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경원 의원과 나가는 게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디 나 말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지금 거의 이런 각오다 이거죠. 그렇게 예. 해야 그렇게까지 해야 이제 본선에 본인이 예. 나간다 하더라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자, 오늘 1당과 2당의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에 대해서 잘한다가 38, 잘못한다가 45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잘한다 38, 잘못함 4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다가 64, 잘못한다가 28. 역시 차이가 있고요. 장동혁 대표는 어떤가요? 잘한다가 27, 잘못한다가 56. 훨씬 잘못한다가 많네요. 정청래 대표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잘한다가 57, 잘못한다가 33. 바로 이런 어떤 이 괴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이 지지층과 일반 유권자 국민층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 수치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지지층에서 잘한다는 얘기만 여기에만 자꾸 포커싱을 하면 눈길을 주면은 이 정상적인 그 지지를 얻기 위한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선거는 당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민심으로 치르는 거니까요. 예. 이러면- 자, 예. 이러면 말씀하시죠. 자꾸 이렇게 되면 자꾸 제시님 그럼 할 테면 해봐라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이번 여론조사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했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의 신뢰 수준은 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